안녕하세요. 돈 워리 비 해피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촬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그때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 말씀드린 건 제가 입만 열면 한 3시간 가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했는데도 나중에 시간 보니까 한 51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편집한 게 51분이니까 아마 1시간 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따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 출원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여러분들 함흥차사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특허 사무소에 들어가서 특허 출원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화성에 있는 이제 공단 쪽으로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만나기로 한 사장님은 이제 인쇄 기계를 갖다가 만드시는 사장님이었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거래하시는 두 분의 사장님을 더 만났는데, 그 출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첫 번째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몇 년 전에도 뭐 출원한다고 누가 와가지고 그 한 150만 원 줬는데 그 다음에 뭐 구경 전화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뭐 연락도 없고 뭐 얼굴 구경해 본 적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 뭐 특허 뭐 그거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특허라는 게 이렇게 지금 취급이 되고 있구나.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 전이어도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로 한참 막 그 이제 그러고 막 특허라는 게 진짜 이 반도체나 이 전자업계에서는 이제 난리칠 때거든요. 그리고 인쇄 기계라고 그러면 인쇄 기계도 이제 워낙 만드는 데들도 여러 군데 있고 뭐 그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인지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왜 그 맛집 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집 고방 수준은 넘어서 이렇게 공장까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좀 내가 알아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구색이 됐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촬영을 하고 제가 알게 된 게 이제 조대구화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마 이거를 안 했으면은 조대구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제가 좀 설정을 해봤는데 구독자 1000명을 좀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아봤어요. 지금도 이제 조회수가 어제까지 299번이었다가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01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더 늘어서 이제 마침 300명을 넘길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 실제로 이제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몇 명 안 되죠.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인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걸 보냈더니 답장이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카톡으로 하지 말고 댓글로 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그 제 지인들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확산시키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을 빨리 달성을 해야 되겠다. 제 그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한 3000명이 넘으니까 조만간에 1000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특허라고 그러면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 특허권, 상표 특허, 뭐 디자인 특허, 실용 특허 이제 이렇게들도 이제 용어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는데 그래도 좀 이제 이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런 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 지식재산권의 종류, 출원 절차, 그다음에 출원 시 주의사항,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기타 Q&A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산업재산권의 종류 그래가지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눠놨는데요.
제가 앞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 또 뭐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진흥권, 상표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럴 땐 이런 말 쓰고 저럴 땐 저런 말 쓰고 사실은 저도 이게 지난주까지 잘 몰랐었어요. 특히 지식재산권하고 산업재산권은 좀 혼돈이 있었는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진흥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하우나 뭔가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들은 다 지식재산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에 이용되는 거는 산업재산권. 그리고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렇게 방송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제 책 이런 것들 이제 저작권.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관련된 뭐 시스템 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 비밀, 그리고 이제 식물 관련해 가지고 신품종이 나오는 것들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취급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특허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요것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향후에 누구랑 얘기할 때 막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서서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회식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대표이사 이제 경영자 모임이 있어서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쭉 이제 자리 배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자리 배석이 된 다음에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사장님들만 모아놔도.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가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매출이 제일 높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넘어가면 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절대 권력자죠. 그분이 그날 모든 행사를 지휘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도 나중에 보면 조금 더 내시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특허권 있으신 분들이죠. 특허권 있으신 분들이 뭐 특허는 이런 거야. 나 이런 기술 갖고 있어. 특허는 이래야 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많으신 분들은 자식 교육 잘 시키신 분들. 그래서 뭐 아이비리그 물론 이제 재력도 있어야 그런 데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또 자녀가 이렇게 가업 승계를 하려고 회사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회식 끝나고 나서 뭐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잘 치는 분이 왕이죠. 그때는 저도 한때는 이제 골프 잘 쳐가지고 골프로 좀 왕노릇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동창회 가서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도 골프를 접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권은 이제 제가 변리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정리할 때 특허청도 그렇고 대기술이라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명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갖는 거를 이제 특허권이라고 얘기하고 이 존속 기간 좀 중요하거든요. 알고 계실 필요 있는데 20년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등 그 농약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품류가 이렇게 허가받아야 이제 시중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허가받는 기간이 기본 3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받고 허가받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존속 기간을 한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25년까지 될 수 있는 거고 실용신앙권은 저희가 15년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은 20년 그렇게 보고 있고 상표권은 10년인데 연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까지도 계속 물려받아서 상표권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표권은 이제 그 공고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상표권은 그래서 5개월, 6개월 이내에는 거의 등록이 되게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고기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표 낼 때는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먼저 서둘러서 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내가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특허권하고 실용신앙권, 뭐 디자인권, 상표권들의 가치를 산정을 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존속 기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달라지죠. 또 특허권은 20년이니까 아무래도 길겠죠. 실용신안권은 15년이니까 이 무형자산 그 가치를 매기다 보면 5년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적죠. 디자인권은 20년이니까 특허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고, 상표권은 10년이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상표권은 가치 산정을 할 때 좀 맹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법인 설립하고 상표권 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인하고 그 상표권을 제한한 발명자하고 공동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 때 상표권을 내신 거는 100%내 권리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된다면 내는 상표권은 100%내 권리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50%는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 수년 전에 그 수입 자동차 부속품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대체품을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이제 B품을 이용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얘기만 나오고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왜 없어졌냐면, 이 오일 필터랑 에어클리너 엘리멘트가 그 자동차마다 다 디자인이 다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규격도 다릅니다. 그게 다 디자인권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그랬더니 디자인권에 위배된다,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한 그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검토하다가 그냥 없는 일로, 그냥 언론에서도 유야무야 히히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권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일 필터를 외제차 같은 경우 한 번 갈 때 적게는 30만 원에서 뭐 어떤 차는 60만 원, 70만 원 간다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을 그런 그 유명 메이커들이 놓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다 이어갔던 것 같고, 여러분들 아이폰 같은 경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요 각도 갖고 이제 삼성하고 소송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뭐 수조 원의 그 기술 지배 보상을 해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협상해가지고 1조 원 밑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권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산업 재산권 중에서는 특허권 못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침해 여부를 구분하기가 되게 쉽죠. 모양을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잡아놔야 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구류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외형적인 그 개선 사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던 건데 요렇게 각도만 바꿔서 기억자로 해도 그런 건데 실용신안권에 해당이 되니까 다 잡아놔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침해를 많이 하죠. 실용신안권 내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독점적으로 팔 수 있다고 보시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내가 내 시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남자들이 이제 정력식품 이런 거 보면 그 이제 프랭카드 이렇게 딱 붙어 있죠. 특히 이제 예전에 홈쇼핑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출원 번호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은 뭐 특허청에 출원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아주 좋은 걸로 이제 홍보를 하죠. 뭐 듣는 사람은 어때요? 출원이 뭔지 등록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특허청에 출원됐다 그러면, 저 제품은 뭔가 특별한 제품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가는 20만 원인데 저걸 오늘 10만 원에 준다네? 5만 원에 준다네? 빨리 사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왜 혼돈이 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레시피에 특허가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제가 아시는 분이 떡볶이용 고춧가루를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떡볶이용 고춧가루가 보통 대여섯 가지를 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떡볶이용 고춧가루를 이제 해주시는 분들한테 재료를 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해주시는데, 되게 비싼 거죠. 왜냐면 이 고춧가루 섞는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레시피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냥 알고 있다가 그걸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몇 번을 했대요. 그때 갑자기 납품량이 팍 줄더랍니다.
근데 자기네가 떡볶이 해 먹어보니까 이 맛도 똑같고 이 맛도 똑같고 뭐 맛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떡볶이 가게에서는 맛 차이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걸 갖다 줬더니 다시 매출이 확 늘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특허가 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냥 그런 비밀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노하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도 몰라 그랬던 것처럼 비밀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또 특허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의 요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다음 4가지 정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특허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특허 심사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우선 자연의 고도 기술을 갖는 특허법상의 발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또 특허를 위한 기술을 위한 특허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생산이 가능한 것들만 특허를 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또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생산 시설이 없거나 생산이 불가능해서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10년이고 100년 지나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산업에 이용을 해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다가 잘 정리하면 되는 게 바로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가 나올 수 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BM 특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런 기술이나 무슨 뭐 이렇게 유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하는 모습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특허화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스템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뭐 기차표를 사는데 가서 돈 주고 그 발명원한테 티켓을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인터넷에 앱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결제를 해서 내가 표를 구매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거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특허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 BM 특허를 여러분들 광고 회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기획을 하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기획된 광고를 제작하고 이제 그 광고를 이제 실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광고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급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이제 영수증이 없는 그런 근거가 없는 이제 자금들을 집행한 거를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이제 BM 특허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런 이제 광고 회사들이 또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 보입니다. 특허 출원 등록 절차입니다. 요 지난 시간 1차 때도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허의 존속 기간이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상표권은 10년, 뭐 15년, 디자인권 20년 이렇게 되는데 언제부터 20년일까요?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 20년일까요? 아니면 특허가 출원된 날로부터 20년일까요? 특허를 심사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년일까요? 네. 그 기산일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그 건강식품 스테미너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건 특허 출원된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허위 광고냐? 허위 광고는 아닌 거죠. 왜냐면 특허 출원을 한 날로부터 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기술이라고 인정을 특허청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제 특허증이 안 나고 권리화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런 기술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사 기간이나 특허 출원해서 등록되는 기간이 예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18개월, 24개월인데 24개월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우선 심사도 한 5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이제 늘어났고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 특허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내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허청에서는 그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개인이 특허를 내는 방법, 뭐 특허 이렇게 내는 방법, 뭐 많이 있어요. 출원하는 방법이나 심사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서 그거를 보고 개인이 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제가 이제 변리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개인이 출원하는 것과 대리인을 써서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특허가 그럼 얼마나 등록이 되느냐, 출원 대비 100%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제 개인 출원 같은 경우는 개인 출원을 많이 이미 해보셔서 거의 뭐 저희가 명세사라고 하는데 명세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될 확률이 꽤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대리인을 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부분들이 있어서 특허 등록을 잘 시킵니다. 요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만 보고 출원하시는 분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50%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뭐 20% 미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한 7, 80% 정도 특허가 등록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허를 출원을 하잖아요. 그럼 등록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포기를 하거나 거절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출원을 한 그 기술은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기술을 출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특허를 출원을 할 때 이게 기술이 내가 꼭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그 특허 기술을 그렇게 막 출원을 막 하시면 안 돼요. 꼭 등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또 대리인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꼭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좀 선행조사라든가 아니면 명세서 쓰는 절차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거절 대응하는 단계까지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술 낭비잖아요. 네. 그 기술을 얻을 때까지 그분이 뭐 10년이 걸렸을지 20년이 걸렸을지 아니면 뭐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기술을 전수받아서 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그런 기술을 그냥 특허청에서 혼자 특허 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따라했다가 한 번도 안 내보고 그러신 분들이 그걸 기술을 날려버리면, 권리화를 못 해버리면 그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아쉬워서 뭐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만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시라면 저는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라. 근데 이제 등록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권리를 꼭 가져가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출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혹자분들은 난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봤어, 그리고 등록도 해봤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뭐 비용 들이면서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할 정도의 기술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정말 아버지서부터 전수받은 내지는 10년, 20년 걸려서 내가 갖게 된 노하우다 라를 치면 땀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들은 좀 신경 써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가 정말 너무 싫고 아쉽습니다. 이 절차는 뒤에서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절차를 갖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출원 의뢰를 이제 제가 받으면 제가 그 출원 의뢰 받은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하고 이제 일정을 확정을 해서 변리사님하고 동반해 가지고 그 회사에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발명자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발명자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듣죠. 또 뭐 발명 노트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들으면 설명 들은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요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기술이었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기술이었고 이런 기술이었고 이렇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 노트 다시 검토하고 출원 일정까지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출원 제안을 한 다음에 그 출원 제안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수임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리사나 그 특허법인에서는 출원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원 내용 정리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변리사한테 수임을 했으니까
이제 뭐 언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달 있으면 등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원서 작성, 출원서를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특허청에 이제 출원을 하고 특허청 심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우선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에 우선 심사 신청까지도 같이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특허청 내에서는 심사관이 배정이 되고, 그럼 그 심사관이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특허 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 특허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거절 결정이 나버리면 거절 통지는 옵니다. 그래서 그 거절 통지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변리사님하고 발명자하고 같이 대응을 하게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절이 떨어졌다. 정식적인 공문으로.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이 특허 기술을 꼭 받으려면 특허 심판원이 있습니다. 특허 심판원에 가서 이게 거절이 될 내용이 아니다. 이건 정말 앞에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허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증이 나오고 특허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연차료라고 하는 유지 관리 비용을 내고 20년 동안 내가 그 특허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허 심판원에는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이 갔는데 그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특허를 등록을 시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변리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발명자 그 대표 경영자분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잘 등록이 돼서 또 특허증을 가지게 되신 거를 이제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실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허청 심사 신청이라고 제가 여기다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다른 변리사님이세요. 저도 이제 그 변리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폭 출신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기술을 특허를 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를 출원만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특허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요 심사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허 심사 신청하라고. 근데 그때 변리사님이 바쁘셨는지 출원만 하고 심사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선 심사하면은 한 5개월 정도면 나올 때니까 이제 그 조폭 출신 경영자분은 이제 특허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비즈니스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3개월째에도 확인 다시 한번 하고 5개월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변리사님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우연히 변리사님이 그 특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딱 봤는데 심사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심사 신청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조폭 출신 경영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난리가 났죠. 예. 너 이거 며칠까지 등록이 안 되면 손모가지를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변리사님은 이거 손모가지가 없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심사 신청을 하고 이 변리사님이 특허청을 찾아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예, 28일 만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폭 출신 그 경영자분께서 워낙 이제 그런 부분을 간절해 하셨기 때문에 그 변리사님도 목숨 걸고 등록을 시킨 거죠. 그래서 특허청은 그냥 내가 출원을 했다고 해도 이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출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스태미너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출원만 하고 심사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 신청을 하면 2년 안에 거절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스태미너 식품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히 특허가 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출원만 합니다. 출원만 하고 5년 동안의 마케팅 기간과 판매 기간을 거쳐서 5년이면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나 판매는 끝난 거거든요. 거의 수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도 또 해야 되니까. 그분이 나이가 40이라고 그러면 60 될 때까지 5년씩 가면 4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 4번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님들하고 얘기하실 때 특허 출원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심사 신청도 같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우선 심사 신청은 언제 들어가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 주셔야 변리사님들이 당연히 프로세스로 업무를 하시죠. 시스템으로 하시고. 하지만 누락되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면 연차료라는 거는 내는데 20번을 내셔야 돼요. 근데 20번을 내는데 처음에는 얼마 안 돼요. 뭐 한 달에 1년에 한 5만 원, 7만 원, 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7년, 10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넘어가면 이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 150만 원이 나갔다, 막 100만 원이 나갔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 건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또 공대가 유명한 여러 대학들, 뭐 아주대 이런 데 보면은 이 연차료만 1년에 몇 억씩 내죠. 삼성전자는 뭐 제가 한참 전에 들은 얘기지만 연차료만 4, 50억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연차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청구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허를 내서 내가 권리를 받는 거는 그 청구항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으시는 거거든요. 또 그런 청구항들에 대한 관리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그 연차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서, 내지는 댓글로 주시면 급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원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일단 이름이 한글하고 영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락처, 핸드폰까지 있어야 되고, 주소, 이메일 있어야 되고. 이 주소는 뭐 꼭 주민등록지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날인을 하는데 도장을 뭐 막도장도 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는 필드에서는 인감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인감은 저희가 잘 안 바꾸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막도장을 쓰면 출원할 때마다 막도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막도장은. 그런데 그때마다 인감 등록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 걸립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또 도장 찍으러 또 양식에다가 또 변리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다 인건비 낭비잖아요. 비용만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안 걸으려면 그냥 인감 도장을 쓰시는 게 저희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출원 기술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왔고 이렇게 가늠하시기에 발명의 배경, 그다음에 그 배경되는 기술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또 주요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산업적인 효과들이 있다. 근데 산업적인 효과는 주로 이제 납기를 단축한다던가 비용을 절감한다던가 품질을 올린다던가 뭐 요런 류의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발명 노트가 있을 텐데 그 발명 노트에는 도면,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변리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대리인으로서 나 대신 그 특허청에다가 출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 회사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비슷한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이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문 상담을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해를 변리사님들한테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 확인을 하더라도 물론 사진도 찍지만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림이나 도면이 있다 그러면 발명자, 이제 경영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놓으셨다가 잘 작성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기업에 갔더니 거기 경영자 대표님께서는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그냥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책상이 아예 현장에 있습니다. 그 입구에. 그 입구에서 그 업무 지시 내릴 때마다 그 메모를 갖다가 다 도면에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가시면 그것도 보완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또 바뀌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도면 다시 꺼내서 거기다가 수정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이 기술을, 대리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출원 절차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출원 부분이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저도 이게 법인 컨설팅 뭐 특허 출원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변리사분들이나 이제 명세사분들이나 이런 특허청에서 나온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몫으로 해서 이제 남겨두도록 하고요.
저한테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은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시간 내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건 다 염두에 차제로 하고, 한국에서 특허 등록되고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이 나가야 돼요. 1년이 넘으면 아예 해외 출원으로 따로 내든가 아니면 다른 기술을 또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출원 과정에 그 대리인이나 저 같은 컨설턴트에게 꼭 해외 출원을 희망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출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PCT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 국가에 직접 내가 출원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컨설팅 할지, 실행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뭐 댓글 주시면 좋습니다. 댓글해 주시면 저희가 다 답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구독자 1000명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제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또 필드에서 할 수 있는 하는 내용들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도 뭐 추천이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거기다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시면은 뭐 제가 또 좋은 주제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